안녕하십니까, 찰쌤입니다. 네, 정기평가를 앞두고 긴장한 여러분을 위해 정기평가 대비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꼭 시청해서 정기평가에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분수의 나눗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수의 나눗셈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연산 실력을 기르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 그죠? 그럼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5분의, 그죠? 4 나누기, 그죠? 3이었다. 그죠?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 곱하기를 바꿔서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약분되는 것들이 없으면 그냥 분모를 쓰고 분자를 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제 한마디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배웠지만 우리가 나누기가 나오면 이렇게, 그죠? 곱하기로 바꾼 후 이거를 역수라고 합니다. 분자 분모하고 바뀐 것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와 3분의 1이고요. 2와 3분의 1이고, 자, 높이를 모릅니다. 높이를 몰라서 네모라고 하고 했더니 여기 넓이가요. 여기 넓이가 그죠? 3분의 14라고 합니다. 넓이가요. 여기 넓이가 14라고 했을 때 높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죠? 이 한 개, 자, 3분의 14 아니겠느냐,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죠. 그거를 요 위에다가 쏙 올려서 적겠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자, 우리 대분수, 그죠?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고치면요, 3분의 7이 되고요.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누기 2는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없어지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2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네모만 이제 3분의 7을 없애라. 3분의 7 곱하기 네모나 네모 곱하기 3분의 7이 똑같으니까 3분의 7을 없애려면은 3분의 7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3분의 7로 나누면 되더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 그죠? 그 개념을 얘기했었죠. 그걸 잘 떠올립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요, 그죠? 요거 따로 계산하고 나눠도 되지만 요거를, 그죠? 7분의 3으로 해놓고 한꺼번에 계산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하고 여기 따로 계산하지 말고요, 곱하기를 서로 순서 바꿔서 계산하니까 여기 먼저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 먼저 계산해서 4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우리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예를 들어서 20 나누기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결국에는 200 나누기 50도 4가 되는 거네요. 그죠?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줄여서 2 나누기 0.5도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여기다 10 곱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분모에다가 10 곱하면 이렇게 되죠. 아, 그럼 몫은 같더라. 그럼 여기서는요, 분자죠? 분자에다가 10을 나눴더니요, 여기도 10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걔네들은 결국에 다 몫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하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1단원과 2단원을 간략한 그죠? 예로 설명을 했는데요. 요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정기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었죠. 타이틀은요. 비와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하고 비율하고 헷갈려 하는데요. 일단 비는요. 기본적으로 A 대 B 이렇게 나타내는 걸 비입니다. 그러면 비율은 뭐가 되냐면요. 자, 여기서 비율을 대면요. 자, A 대 B는요. 여기를 똑같이 선생님 B를 나눕니다. 그럼 여기다 앞에도 B를 똑같이 나누면요. B분의 A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요. 요 앞에 잘 됐습니다. 자, 요게 바로 B입니다. 그죠? 요게 B고요. 여러분들 쓰면 하나 볼까? B하고 비율하고 B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뭐 비율을 구하고 있고 비율을 구하고 있라고 그랬더니 B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율은 뭐냐면요. 자, 선생님 그때 얘기했죠. 여기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우리가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요. 자, 이 기준량을 1로 만들었을 때 그때 그죠? 여기 앞에 비교하는 양일까? 요게 바로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읽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자, A 대 B 읽는 방법. A와 B의 B.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죠? B에 대한 A의 B. 그죠? 네 번째. A의 B에 대한 B.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로 읽는 방법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율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대 3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요거를 1로 만드니까 3으로 나누면요. 그죠? 1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니까 그때 여기 앞에 값. 요게 바로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다른 선생님들은요. 그냥 2 대 3은 이걸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B에서 그죠? 기준량을 1로 만들었을 때 비교하는 양의 값이 바로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우리 비율 중에요. 백분율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백분율은 뭐냐면요. 자, 백분율은요. 말 그대로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그죠?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립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100이 돼서 바로 50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단위를 퍼센트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처음에 2분의 1이라는 수를요. 백분율로 나타내면 50%가 되는 거죠. 백분율로 나타내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다른 예로 자 0.3을요. 0.3이라는 수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자, 100분의 1로 나타낸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준다고 했죠. 그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요. 아하, 0.3에다가 100을 해주니까 30이 되고요. 단위는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0.3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30%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 100분율을 수로 나타내면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 나타내면 뭐 하면 됩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거꾸로 얘를 그죠? 이렇게 나타내려면 2분의 1로 나타내면 어떻게 합니까? 10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건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수로 나타내는 거죠. 서로 반대다. 반대의 개념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또 다음에는요. 자, 좀 순서가 바꿔졌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각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각기둥은 그죠? 두 밑면이 다각형이고 합동이면서 평행한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각불은 각불의 꼭지점과 다각형이 밑면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꽁모면입니다. 인생을 꼭 모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거 꽁모면이다. 꽁모면이다. 아하, 꽁모면이다. 꽁모면이다. 뭐를요? 일단 각기둥을 꽁모면 할까요? 각기둥을 꽁모면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각기둥, 네모 각기둥이라고 할게요. 네모 각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그러면요. 자, 네모 각기둥,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삼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요. 좀 선을 좀 똑바로 그리게 하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 그죠? 자, 그러면요. 자, 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에 변의 개수에다가요. 여기도 밑면의 변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죠. 중요한 거는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의 개수는 곱하기 2고요. 모서리의 개수는 곱하기 3이고요. 면의 개수는 더하기 2가 된다는 거. 또 네모 각불에서는요.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의 개수는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모서리의 개수는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면의 개수는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강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밑면의 변의 개수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3한 개 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2한 개 각기둥의 면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한 개, 그죠? 각불의 꼭지점의 개수, 그죠?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한 개, 네모 각불의 모서리의 개수, 그죠? 그리고 밑면의 변의 개수 하나를 더한 게 뭐다? 네모 각불의 면의 개수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그죠? 그래프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는요. 어떤 자료를 그죠? 표현하고 그죠? 분석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띠 그래프도 배웠고요. 그죠? 모양이 띠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원 그래프도 배웠고요. 그죠? 하여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 거고요. 뭐 자세한 것들은 한번 문제집, 풀었던 문제집을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정기평가에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6번째는요.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직육면체는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은 건널비, 말 그대로 전궤도의 넓이죠. 그죠? 전궤도의 넓이. 그리고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부피는 담을 수 있는 무량이 되는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직육면체 하나 예를 들면요. 직육면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건널비 구하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건널비 구할 때는요. 제발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한번 이렇게 드릴게요, 선생님이. 3cm라고 할까요? 2cm, 여기 3cm라고 할까요?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제 건널비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건널비는 선생님이 옆넓이부터 구하라고 했죠? 옆넓이. 옆넓이는 선생님이 3, 2, 3,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3, 2, 3, 2로 해서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일단 전궤도 그릴 때는 옆넓이부터 구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쫙 해서 3, 2, 3, 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 2, 3, 2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밑면은요. 여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조심해야 될 건 여기 갖게 해주고요. 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갖게. 그래서 3, 2, 3, 2 그죠? 높이는 여기가 3이 될 것이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2니까 2가 될 것이고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건널비 구할 때는요. 이 옆넓이부터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넓이 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가로의 길이니까 이게 옆넓이죠. 하얀 걸로 표시한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3, 2, 3, 2 그래서 3 더하기 2에다 곱하기 2 그래서 3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2한 게 가로고요. 높이는 3 아니니까 이게 옆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옆넓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밑넓이가 여기 하나 둘 있지 않습니까? 3 곱하기 2가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넓이 그죠? 구하면 되겠죠. 밑넓이 더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밑넓이가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건널비 구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일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죠.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같으니까. 그죠? 이것도 한번 잠깐 설명할까요? 자, 우리가 정육면체는요. 굳이 옆넓이하고 그죠? 밑넓이를 더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자, 우리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다 정사각형 면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육면체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정육면체가 나오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이면 다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3, 3, 3이니까 한 면의 넓이가 3 곱하기 3이 되다가 그죠? 이게 6개니까 곱하기 이런 식으로 건널비를 구하자. 그죠? 우리 정육면체일 때만 건널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는요. 부피는요. 여러분. 그죠?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이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책에서는 한마디로 여기 1cm 그죠? 1cm, 1cm, 1cm 그죠? 1cm, 1cm, 1cm 여기 1인 여기 쌓기나무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1인 그래서 요거의 부피가 지금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1 곱하기 1 곱하기 1 즉 1세제곱미터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가 되니까 1은 3번 곱하면 1이고 cm를 3번 곱하면 3였으니까 이 여기 몇 개 들어가겠느냐.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가로에는 3개 들어가고요. 그죠? 이쪽에는 2개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에는 3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18. 그죠? 18 제곱센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얘기나 결국에는 민놀비에다가 결국에는 이 얘기나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됩니까? 3cm 곱하기 민놀비가 3cm 곱하기 2cm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 3cm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한 3 곱하기 2 곱하기 3은 18이 되고요. cm를 3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피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했으니까요. 자세한 것들은 또 교재 활용해서 시험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